안녕하십니까, 착한집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성이고요. 그린홈 예진에서 시공한 1층 약 24평, 2층 약 21평의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목조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철근 콘크리트도 심심치 않게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공 과정 먼저 살펴보고 영상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입니다. 터파기 모습인데 대지의 강도를 측정하는 진해력 검사 모습도 사진으로 남겨주셔서 살짝 넣어봤습니다. 터파기를 하고 오수 배관 설치와 잡석 다짐이 진행되었습니다. 잡석 위로 집안 습기 차단과 잡석과 버림 콘크리트의 마찰을 줄여 콘크리트 크랙을 줄여줄 P필름을 깔고 버림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위로 XPS 단열재를 깔아준 뒤에 콘크리트 수분의 급격한 누수를 막아 조금 더 튼튼하게 양생이 되는 것을 도와줄 P필름을 다시 깔고 철근 배근과 오수 배관, 그리고 수도, 통신, 전기 등 설비 작업을 마치고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골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부에 거푸집을 세우고 내부에서는 철근 배근과 창과 문이 설치될 부분에 개구부 작업도 해주고요. 외부로 연결될 배관 위치도 잡아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벽에 설치될 전기, 수도, 통신 등 설비 작업을 마치고 내부도 거푸집으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2층 바닥 슬라브는 하판으로 각실 천장을 막은 후에 철근 배근과 역시 전기, 수도, 통신 등 설비 작업을 마치고 콘크리트 타설로 1층 골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체크해 볼 부분은 테라스 쪽인데 테라스 바닥을 타고 열기나 냉기가 실내로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구조용 열교 차단제를 사용한 부분은 주택의 성능을 소폭이나마 높여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층도 1층과 동일한 순서로 골조 작업이 진행되었고 콘크리트 주택의 지붕이 박공 모양일 때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목조나 스틸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 주택은 마지막까지 콘크리트로 마무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후에 지붕과 외부로 배관이 빠지는 부분, 그리고 1층과 2층이 만나는 부분 등은 아스팔트 프라이머로 방수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벽은 EPS를 베이스로 빗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XPS를 사용하면서 220mm 두께로 진행이 되었고 단열재 고정 또한 점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철제 피스를 타고 열기나 냉기가 내부로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열교 차단 피스를 사용해서 고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짓는 패시브 공법을 보면 왜 비싼지, 그리고 작업자의 업무 강도가 왜 높을 수밖에 없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캐노피가 설치될 부분 또한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철물 안에 글라스 울 단열재를 넣고 외부 단열 작업을 하면서 철제 주위를 감싼 뒤에 우레탄 폼을 쏴서 최대한 열기와 냉기가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작업 모습을 보고 이때부터 자료를 준비하던 저도 조금씩 질리기 시작했는데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외벽은 단열 작업을 한 후에 메쉬 미장과 롱브릭 타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아스팔트 프라이머 방수 후에 글라스 울 단열재를 잡아줄 철물 하지 작업을 하고 글라스 울 단열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지 작업에 사용한 저 각관 안에도 글라스 울 단열재가 채워져 있습니다. 글라스 울 단열 작업 후에 투습 방수지로 마감을 해주고 그 위로 다시 각관으로 통기층을 잡아준 뒤 지붕용 내수합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판 마감 후에 방수 시트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위로 고내식 합금 도금 강판으로 최종 마감이 되었습니다.
1층 내부는 거실과 부엌, 멀티룸 하나, 욕실 하나로 이루어졌고 2층은 방 3개, 안방 욕실, 그리고 공동 세면대와 샤워실,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부 시공 모습 확인해보고 영상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창호입니다. 창호는 시스템 창이 시공이 되었고요. 창호의 하중을 받는 아랫부분은 30mm의 경질 우레탄 보드, 그리고 측면과 상단은 30mm의 XPS로 단열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창호 내부와 외부는 기밀 테이프로 외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주었고, 빗물이 창틀에 고여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창틀 빗물 바지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주택은 기밀이 높은 패시브 하우스다 보니 공기 순환을 도와줄 열회수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체크해 볼 포인트는 열회수 환기 장치나 환풍기 등 내부에서 외부로 빠지는 배관의 기밀 부분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내외 배관 주위의 방수 작업과 기밀 테이핑, 그리고 EPS 단열까지 해준 것도 모자라 중력 댐퍼까지 설치를 해서 환기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공기가 일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 난방은 EPS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단열과 차음성이 좋은 기포몰탈 타설과 양생 후에 다시 그 위에 엑셀 파이프를 고정하고 몰탈을 다시 타설해서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몰탈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닐을 깔아 몰탈의 열기가 서서히 식을 수 있게 보양도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실 부분은 욕실 바닥인데, 본주택의 욕실 바닥은 모두 이중 배수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길어져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지날수록 타일 사이 매집 부분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타일 밑에 물이 고이게 되고, 이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배수구가 타일 밑에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지, 즉 줄루는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타일 밑에 고이게 되고, 고인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하자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한 번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콘크리트 내부 벽은 석고보드 작업 후에 도배나 도장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주택은 콘크리트 위에 바로 도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포켓도어가 설치되는 벽이나 각종 설비들이 지나가는 천장의 경우는 목작업을 한 후에 석고보드로 마무리를 해 주었지만, 그 외의 내부 벽은 면작업을 한 후에 도장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건축주님께서 돈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는 이 방식을 채택하신 이유는 콘크리트의 장점인 추결 기능, 즉 열기나 냉기를 머금었다가 내뱉는 성질을 최대한 살려서 복사 냉방 시스템을 최상의 성능으로 사용하시려는 것과 내부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살리기 위한 시도였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거푸집 자국이 있는 콘크리트 면을 일일이 다듬고 고르게 면을 만드는 작업이 손만 많이 가고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본 현장은 정말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실 벽면은 대부분 콘크리트 위에 바로 도장을 한 모습입니다. 작업하시는 분들 실력이 좋아서 마감 상태는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가 멀티룸인데 손님이 오시면 게스트룸으로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도어를 열어서 거실처럼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계단 아래로 보이는 작은 창에 걸터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밖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신 이 부분이 저는 낭만적이고 좋았습니다. 집에 이런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정도 있다면 집의 분위기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계단 발판은 많이 쓰는 집성목이 아니라 자작나무 합판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와 잘 어울렸습니다. 하나의 층에 여러 공간을 만들다 보니 자칫 답답할 수 있었는데 박공을 살린 높은 천장 덕분에 답답함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공 과정을 디테일하게 남기기가 쉽지 않은데 현장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예비 건축주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